방식으로 작년에 변경이 됐는데 전기기사 필기 난이도가 쉬워졌다. 그 어렵다는 자기학 기기를 뭐 100점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100점이 나와요? 뭐 몇 개념 기출만 따다닥 돌려도 상관없다. 제가 장담하건데 근데 필기를 진짜 문제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기에서 무조건 한 번은 떨어지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전기 계산을 강의하고 있는 김지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에듀윌 기술 자격증 PD 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지난번에 처음으로 4화를 촬영을 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5화 아니에요? 오늘 5화. 하루 지났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건 착각이에요. 되게 긴장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강의에는 노련하시지만 이런 촬영에서 아직 베이비. 굉장히 빅베이비네. 그럼. 교수님 되게 평상시에 귀염상이라는 소리 많이 안 들으세요? 아주 그 말은 들었었어요. 무슨 캐릭터인데. 저항을 받을 것 네, 같은 아니 그게 캐릭터인가요? 저항이 아니라 궁금해. 이번 주제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로 역시 답변을 해볼 거예요. 2023년 전기계사 취득을 목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수시생분들을 위해서 전기계사 난이도, CBT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말씀은 절대 안 하셔. 행동만 하셔. 네. 여기 한 학생분이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CBT 방식으로 작년에 변경이 됐는데 전기기사 필기 난이도가 그러면 CBT 이전보다 매우 쉬워졌다.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솔직히 쉬웠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가 비중이 훨씬 네. 높다. 쉽다라고 하는 학생은 교수님 교재에서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렵다는 자기학 기기를 뭐 100점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100점이 나와요?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예요. 다른 학생은 벡터의 미분, 족분 문제에 3중 족분에 여연수 함수 계산하는 것까지 뭐 7문제가 한 번에 때려버려 계산 문제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와, 가상 시험인데요? 네, 너무 어려웠다고. 자기가 꽈락 나올 것 같다고. 똑같은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데 책상에 대한 컴퓨터가 노래 있잖아요. 다 시험마다 달라요. 다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죠.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이제는 그 말이 확실히 적용되는 거잖아요. 시험도 운이다. 와, 운도 실력이다. 그러니까 와, 운 대박이네요. 50에 실력 50. 그러니까 운이 작용하려면 실력도 작용해야 됩니다. CBT라는 게 좀 그런 형식이에요. 그 문제 뽑는 것도 옛날에는 지필진들이 다 문제를 뽑아가서 이런 문제를 갖다 다 분배를 시켰었는데 근데 컴퓨터가 알아서 뽑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받아들이는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CBT로 바뀌면서 컴퓨터로 푸니까 꼭 이 점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생겼어요. 그거는 에듀윌에 오시면 어. 에듀윌 CBT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시면 오.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치러지게끔 만들어 주니까 완전 동일하게. 반드시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손으로 푸는 시험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답 체크하는 것도 경험 다 해보시고 시험을 보셔야지. 실력이 아무리 된다고 해서 CBT를 한 번도 안 봐봤어요. 그럼 한번 가봐서 첫 번째 시험 보시면 굉장히 떠실 거예요. 이것도 난이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기 기기라는 과목을 커뮤니티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가장 많이 뽑으세요. 이 전기 기기 과목만 제외하면은 뭐 다른 과목은 뭐 몇 개년 기출만 따다닥 돌려도 상관없다. 근데 전기계가 진짜 그런 아이도긴 한가 봐요. 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전기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두 과목이 전기기기하고 전기자기야. 둘 다 제가 하거든요. 원망을 많이 들으시나요? 가끔. 다른 과목들은 그 과목만 잘하고 이 과목만 잘하고 하면 되니까는 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기기는 기기 과목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자기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기기를 공부하려면 무조건 회로를 마스터해야 돼. 전기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가고 움직이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기계 쪽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와. 전기 기기랑 과목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2차 실기 시험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근데 필기를 진짜 문제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기에서 무조건 한 번은 떨어지실 거예요.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만 돌려도 되냐? 라는 질문에는 이제는 연도별 기출을 돌린다는 건 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소팅을 하는지 분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매 회차마다 보통 신출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각 과목별로 나오거든요. 그럼 기출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될 수도 있죠. 20문제 중에 4문제 빼는 건데 그럼 16문제잖아요. 16문제 100점 만들어 생각하고서는 공부하시면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제는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되고 그 이해가 잘 되면 2차 시험까지는 편히 갈 수 있다는 거죠. 필기에서 실기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에듀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데 커리큘럼 어떻게 짜주시는데 이거를 되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인가요 그럼?
저는 에듀윌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에듀윌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네네. 에듀윌에서 전기기사 강의 진행하는 순서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하라는 순서가 있는데 네. 전공자 같은 경우는 기초특강을 제외하고 기본 이론부터 쭉 나가라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짧아요 강의도. 죄송해요. 네. 어디서부터 가야 이럴 것 같아서. 기존 공부장 같은 경우는 기초특강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기초 수학특강이나 계산기 사용법, 과목별로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에서 조금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과목별로 처음에 수강을 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될 과목은 기초 이론 과목을 갖다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매번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오시면 학원 정규 커리큘럼 수업 첫 번째 수업이 이제 이론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딱 3시간만 투자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교재가 보통 교재 한 권을 사시면 교재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앞에 이론서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유형 분석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 강의하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같이 끝나면 이제 유형 분석 엔제 문제가 쭉 나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이건 또 공짜로 풀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머, 무료예요? 네, 그 핵심 정리 특강이라고 마지막에 그 3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어요. 요점 정리 강의라고 표현하죠. 들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일. 반드시 CBT 풀어보고 하시는 거죠. 이거 저희 교수진들이 되게 엄선했던 문제를 뿌린 거예요. 그게 회차별로 저희가 강의를 다 해놨어요. 프리 강의를. 프리 강의까지.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이에요. 전기기사 과목별 준비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이거를 공부해야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성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전공자, 비전공자 구분하면서 실기와 투트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회로 이론. 전기기사의 모든 과목이 기본이 될 수 있는 회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전력공학이나 기기 문제 해석할 때도 반드시 이 내용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실기 준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공학. 회로인하고 전력공학은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구분하지 않고 먼저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인 베이스가 좀 된다면 전자기학. 회로 이론과 전자기학을 공부해 와야지 기기가 공부하기 쉽잖아요. 전자기학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전기 기기.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해하지 않으면 외우려고 생각 안 해요. 잘 안 외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설비 기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우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취약한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마지막에 넣어서 한 번에 빡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차라리 가장 시험과 가까울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외우는 게 제일 낫다.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용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로 이론 먼저 공부하고 전력공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용어가 완전히 혼재되어 있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먼저 공부해 보면 용어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법이 있구나. 오히려 법도 공부하는 것처럼 뭐 공부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기학하고 기기가 제일 어려워하시니까 자기학 기기 순으로 넣는 거.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자격증 시험할 때는 자기학은 2차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필기 준비하신 선에서 끝내야 된다. 몇 점? 딱 60점만. 숟가락은 40점이잖아요. 8문제잖아요. 근데 8문제는 불안불안하잖아요. 한 60점만 맞으면 좋겠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까지 추천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김지호 교수님과 전기기사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만한 말 있으실까요? 뭐 명언을 탁 던져주셔도 되고 멋있게. 제가 뭐라고 명언을 던져요? 자격증 준비하는 거 전기 쪽 일하려면 필수로 필요한 내용이고 빨리 자격증 따기 위해서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전기 자격증과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찾아올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뭐죠 이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에듀윌